김대중 칼럼니스트가 거의 조선일보에서 거의 탑 칼럼니스트죠. 새로운 야당의 출현을 주시한다. 이렇게 정말 이건 쓴소리를 넘어서 미래통합당 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 노선을 저지하고 2년 뒤 정권 교체를 실현한다는 희망은 여기서 접어야 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미래통합당으로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 될까요? 글씨를 좀 더 크게 볼게요. 이제 좀 보이시죠? 미래통합당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 노선을 막고 2년 후에 정권 교체를 실현한다. 이런 희망은 이제 접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미래통합당 안 되겠다. 왜 안 되느냐? 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초라한 성적을 남겨서 아니다. 총선 후유증으로 당내 불화가 노정되고 당의 지도 노선이 표류해서도 아니다. 어느 정당이건 간에 선거에서 지면 그 정당은 후유증을 겪게 마련이고 그 진통을 딛고 새로 정비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최근의 통합당의 진통을 너무 과대평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제가 거의 한 95% 동의하는 글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왜 미래통합당의 기대를 접겠다고 하느냐? 이 당이 정체성을 잃고 정치인 집단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 첫째 이유다. 지금 미래통합당 정체성이 없다. 우파 정당이라고 하면서 우파 냄새가 나지 않는다. 우파 정당이 우파의 냄새를 지우려고 한다, 오히려. 그러면 이 당은 뭐냐? 그냥 정치인들끼리 모인 정치인 집단이다. 정당이 아니야, 이거는. 정당이 아니야. 미래통합당은 정당이 아니야. 정당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거를 확고히 지키겠다는 이런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결사체가 되어야지 정당인데, 지금 미래통합당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정치인들이 모인 집단이야. 동아리야. 정치인들이 모인 집단밖에 안 돼. 이게 미래통합당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겠다고 생각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기수가 없다. 이 당을 이끌 기수가 없다. 대장이 없다. 당의 정체성이 뭐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대한민국의 존립이 기초한 안보체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시장경제, 이 세 가지를 특히 당의 존재 이유로 삼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말하는데, 우파 정당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에는 이런 결의도 의지도 인식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생각조차 없다, 지금. 이 사람들. 아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인식이 없어. 인식이 있어야 의지를 갖지. 아니, 인식조차 없는데. 왜? 이 당에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자유주의를 지켜내겠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내가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내겠다. 시장경제를 내가 목숨처럼 지켜내겠다 하는 생각을,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당 안에. 미래통합당 안에. 그러니까 이런 결의, 의지 같은 게 있을 리가 있나? 그냥 정치인이 모인 집단일 뿐이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그러니까 답이 없다. 2년 후에 대선? 택도 없다. 이거 안 된다.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거에서 지든 이기든 어떤 상황에서도 당의 정체성을 잃으면 그것은 정당의 사망과도 같다. 선거에서 진 거? 괜찮아. 질 수도 있지, 뭐, 선거에서.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의 가장 큰 이유? 정체성이 없어. 막장 공천 때문에, 아무나 갖다 꽂는 공천 때문에 도대체 이 당은 누구를 국회의원 시켜주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국민들은. 막장 공천으로 지금 완전히 선거를 말아먹었는데, 그 덕분인지 이념조차 사라졌다. 그나마 이 당에서 열심히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다 낙선하고 컷오프 되고,
지금 이 당에는 자유주의 시행령제를 지키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지금 정체성이 없어졌다. 정당은 당연히 권력지향적이고 정치인도 그렇다. 정권이건 당권이건 결국 권력을 얻기 위한 싸움이다. 다만 왜 싸우는지를 망각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지금 왜 싸우고 있나?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안에 분열, 분란, 당내 권력투쟁? 그거 당연하지. 원래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왜 싸우는 거야 도대체? 네가 싸워서 뭐 할 건데? 이게 없어요. 내가 싸워서 권력을 가지면, 내가 당권을 가지면 뭐 할 건데, 어떤 비전을 제시할 건데? 없어요. 그냥 권력만 쫓고 있는 사람들만 있어요. 골룸처럼, 반지의 제왕의 골룸처럼 그냥 힘만 쫓아가. 권력만 쫓아. 권력만 쫓아가는 정치인들만 있지 지금. 왜 싸우는지를 망각하고 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성형수술을 하고 화장을 하고 새 옷을 입는다고 해도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망각하면 정치업자에 불과하다.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 불과하다. 정당은 국민 각자의 정치적 지향을 대신해주는 통로다.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주는 대리인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41% 이 의사는 통로를 잃고 공중에 떠 있다. 이번에 미래통합당을 정말 그래도 찍어준 41%. 이 국민들의 의사는 공중에 떠 있다. 왜? 이 사람들의 민심을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어요, 지금. 그게 문제다. 이들은 통로와 대리인으로서 사명감을 상실한 통합당의 배신감을 느낀다. 통합당은 이제 수명이 다한 것 같다. 어쩌면 오랜 파쟁과 소화병으로 소생이 불가능해 보인다. 답이 없다. 이제 보수파, 다른 말로 문재인 체제의 노선을 반대하는 반좌파의 국민은 새로운 야당을 찾을 수밖에 없다. 지금 미래통합당? 못 믿겠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야당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 아이디어를 낸 게 있어요.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으로 생성이 된 미래한국당이 통합당에 흡수되지 않고 독자 생성하면서 새로운 야당의 주류가 될 것을 조갑제 대표가 제안을 했죠. 이것을 김대중 고문도 대단히 흥미로운 제안이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발상이 흡입력을 갖게 되면 미래통합당 안에서도 역으로 호응이 있을 수 있다. 미래통합당 중도 좌파로 가. 그래, 니네 맘대로 해. 우리 미래한국당이 진짜 확고한 우파정당으로 가겠어. 이게 힘을 얻게 된다고 하면 당내 싸움에 지쳐있거나 소외된 사람들, 이번 총선에서 기회를 잡지 못한 지도자급 인사들, 이번에 컷오프 된 사람들, 불출마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보수우파의 새로운 전개를 희망하는 제야의 인사들까지도 새 보수 야당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을 해서 과거 보수우파 정권에서 고위공직을 맡았던 전직 인사들까지 모두 힘을 합쳐 새로운 야당의 탄생을 도울 수 있다. 네, 홍인걸님, 김거희 방송 듣고 갱생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수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 기수는 하향적으로 위에서 내리꽂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197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인 신민당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등 40대 기수들이 등장했다. 여기에 여당의 김종필까지 합해서 40대 기수들은 그 시대 정치를 풍미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등장을 구상유치, 어린이 젖비린내로 타기하는 당내 분위기를 뚫고 스스로 자리를 굳혀나갔다. 그때 당시에 젊었던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이런 사람들이 나서니까 당시에 그때 정치권에 있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뭐야 이 어린애들 이렇게 타기를 했는데 이 당내 분위기를 뚫고 이 세 사람들은 김종필까지 합쳐서 이 40대 기수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굳혀갔다. 결국 이 중에
김영삼, 김대중 이 두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나머지 두 사람 이철승, 김종필 이 두 사람은 그 대통령의 버금가는 정치적 위치를 얻었다. 지금 야권의 젊은 세대가 꼰대 타령이나 하면서 청년 우대가 없다며 무임승차하려는 풍조와는 사뭇 달랐다. 이건요 여러분 지금 야권의 젊은 사람들이 정말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에게 특혜를 주세요. 젊은 사람을 키워주세요. 뭐 당선 가능한 지역에 공천을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젊은 사람들. 반성해라. 당신들이 애냐. 정치를 하려면 다 커서 와야지. 어디 당에 와서 키워달래. 애도 아니고. 정당이 아빠입니까? 엄마입니까? 애들 키워주는 데 아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능력을 갖고 와서 붙어라. 와서 끼어들어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가라. 무임승차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풍조와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김종필은 달랐다. 정치는 그 소속원들의 싸움이지만 실은 그 우두머리의 싸움으로 귀결된다. 대표가 중요하다는 거죠. 당대표가 중요하다. 간판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김종인을 간판으로 내세우자고요? 앞으로 1년 넘게? 제정신입니까? 미래통합당? 80대 노인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분 같은데? 두 번의 비리 전과가 있는 정당을 7, 8번 옮겨 다닌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5번을 한 그런 김종인을 우두머리로 내세우고 싸움이 되겠나. 대표 주자가 없으면 그 싸움은 지리멸렬한다.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기수가 없으면 지역 싸움에서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고 기수가 이끌면 져도 이긴 것 같다. 우리가 확고한 대장이 확고한 당대표나 기수가 있을 때는 없을 때는 이겨도 이긴 것 같지가 않고 기수가 이끌면 선거에서 져도 오히려 이긴 것 같다. 왜? 뭔가 남는 게 있으니까. 이번 선거 졌는데 없어. 이번 선거 폭망했는데 우리가 남는 게 없어요. 저도 더럽게 진 겁니다. 황교안, 김영호, 이석연, 박형준 이런 사람들, 김종인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도 더럽게 졌다 이번 선거. 저도 정말 더럽게 져갖고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더 망해가요 지금 미래통합당. 반성은커녕 더 망해가고 있다 지금 미래통합당. 땅을 파고 들어갔는데 더 이상 팔 수 없을 것 같은데 땅 파는 능력은 정말 좋아요. 더 파. 땅 파고 들어가서 더 파고 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2020년 이후 야권은 결국 새로운 야당의 출현으로 면모를 일신하길 기대한다. 대한민국 미래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세계적 또는 동북아적 상황 변화가 엄습하고 있다.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여부, 북한 김정은의 신상 변화, 중국 지도부의 새로운 전개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굳게 닫힐 세계 교역의 문, 그리고 우리 실물 경제의 추락 등 경제 위기는 2020년 이후 권력 정치의 기상도를 미궁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수가 되려면 다음 차기 대선 주자가 되거나 차기 당대표 정도가 되려면요, 이런 건 알아야 됩니다. 빠삭해야 돼요. 동북아적 상황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개념은 당연히 기본이고, 전 세계적인 국제 정치에 대한 이해가 탁월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전 세계의 교역에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실물 경제에도 빠삭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대빵이 돼야 된다. 기수가 돼야 된다. 관건은 문 정권의 완고한 이념 정치가 이 파고를 넘을 수 있느냐? 없죠. 당연히 없죠. 앞으로 대한민국의 위기가 안에서부터
밖에서부터 밀려 들어오는데 이것을 넘을 수 있냐? 문재인의 실력으로, 사회주의 이념으로, 사회주의 이념 정치가 이 파고를 넘을 수 있냐? 당연히 없죠. 택도 없죠. 거기에 한국에 새로운 대안을 허락할 것이냐 있다. 새로운 대안을 허락할 것이냐. 저는 반대로 새로운 대안을 우리가 만들 수 있냐? 미래통합당이 만들 수 있냐? 대한정당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 정말 우파들한테 욕먹어가면서 제가 선거 때도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우리 총선 폭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황교안과 김종인과 이런 사람들은 단 하나의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못해온 거 앞으로도 똑같다. 앞으로도 미래통합당이 잘해야 문재인과 민주당을 끝장낼 수 있다. 문재인 백날 까본들, 민주당 백날 까본들, 민주당 문재인이 아무리 못한들 미래통합당에 국민들이 시선을 안 줘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미래통합당이 못하면 아무리 민주당이 못하고 아무리 문재인이 못해도 국민들은 이쪽으로 시선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좌파들은 똘똘 뭉쳐 있어요. 지금 정말 좌클릭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미래통합당을 보면 너무나 한심한 게 우파들도 제대로 결집을 못 시키는 주제에, 우파들 맘에도 못 드는 주제에 중도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파들 맘에도 안 들어. 그런 정당을 중도 국민이라고 한들 맘에 들겠습니까? 우파 눈에 쏙 들면 우파들이 볼 때 야 진짜 멋있다. 이제는 내가 정말 나 미래통합당 지지자예요. 당당하게 여론조사를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나는 나 미래통합당 지지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정도로 미래통합당이 멋있게 리모델링을 마쳤다. 이렇게 만들면 일반 소위 말하는 중도표는요 따라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새를 보고 이렇게 가야 된다. 선거 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 당대표 선거 때도 그랬고 선거 끝나고도 저는 같은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가고 있으니까. 선거에서 지고 나서 더 망하는 길로 열심히 뛰고 있어요.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